입니다. 일단은 반드시 수업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배우는 학생이 모른다고 해서 다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신 좀 차리길 바라고. 자, 연립 방정식인데 고등부 교과과정의 방정식이다 보니까 단순한 가감 대입법을 쓰는 게 아니고 뭐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대입을 한다라든지 다양하게 또 3원 연립 1차 방정식도 있을 거고 그런 내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여기 보기에 보여지고 있는 이 1번의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자주 봤던 내용이죠. 가감법을 하거나 대입법을 해서 쓰는 중2 교과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이 식을 만족하는 둘 다 식을 만족하는 x의 값 그리고 둘 다 식을 만족하는 y의 값을 찾는 행위를 하는 것을 영립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만족하는 x의 값이나 y의 값을 우리는 해 또는 근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얘를 다른 말로 식의 값이라고 그럽니다. 또 식을 뭐하는 만족하는 값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식의 값이나 식을 만족하는 값을 찾는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걸 하는 법은 가감법, 대입법, 그 다음에 등치법이 있는데 등치법은 요즘 조금 많이 소멸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굳이 이제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여기 위에 있는 내용에서 같을 등이겠죠. 3의 x 더하기 2의 y 마이너스 3은 0 그리고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는 0에서 x를 관하여 정리를 하든지 y에 관하여 정리를 하시면 돼요. 뭐 만약 선생님 x 보여집니다 라고 하면 3x는 마이너스 2y 더하기 3이고 x는 3분의 마이너스 2y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럼 여기 x는 y와 1을 넘겨서 y 더하기 1이 될 것이고 3분의 마이너스 2y 더하기 3은 y 더하기 1이다. 그럼 양변에 3을 곱한 다음에 여차저차 풀면은 y는 얼마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나온 것을 여기에 넣던지 여기에 넣어서 x의 값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등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감대입법이라는 너무 쉬운 편안한 풀이가 있다 보니까 등치법, 즉 문자에 관하여 정리하고 계산하는 방법은 사라진 지 오래다라고 되는 건데 나중에 뒤에 가서도 이제 많이 쓸 내용들이긴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러한 내용에서 혹시나 우리가 부정과 불능이라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시면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ax 더하기 b의 y는 c가 되고요. ax 더하기 b의 y는 d가 됩니다. 어떤 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x의 모든 값들이 동일하게 나와 있고요. y의 모든 값이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상수가 서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아무리 풀고 싶어도 평행을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1차 함수로 가면 평행하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나는 점의 좌표가 없습니다. 만나는 점의 좌표가 없다 보니까는 공통인 x의 값도 존재하지 않고 공통인 y의 값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가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보세요. 만약에 이 두 개의 식을 뺀다라고 하면은요. 0의 x 더하기 0의 y죠. a 빠지고 b 빠지고 근데 c-d래요. 그러면 여기에 그 어떠한 수를 막 집어넣어도 무지막지하게 집어넣어도 0이 되는데 c 빼기 d가 만약에 0이 아니라고 하면 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해가 없겠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올바른 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해가 없다라고 나타내고 뭐라고 하는 건데요? 불능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불능과 부정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외우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거구나. 해가 없다라고 하면 x와 y의 개수는 똑같은데 상수만 살아있는 거구나 라는 정도의 편안한 내용으로 복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ax 더하기 b의 y는 c가 되고 ax 더하기 b의 y 역시 c가 된다라고 하시면은 얘는 일치하고 있는 1차 함수의 그래프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겁나 열나 많다가 되는 거예요.
빼보시면 0의 x 더하기 0의 y는 0이다. 그럼 x에 무수히 많은 수를 집어넣어도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조건이 되죠. 하지만 이러한 식이 올바른 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x의 개수가 있어야 되고 y의 개수가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다 없고 전부 다 0이 되다 보니까 얘를 부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 x의 모든 값, y의 모든 개수, 상수의 모든 개수가 다 똑같을 때는 일치의 조건에 의해서 해가 무수히 많은 게 되고, 하지만 이 식은 올바른 식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의 식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 내용 정도까지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교과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 직선의 방정식 뒤에 가서 배우는 과정인데, 일반적인 일반형의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다라는 식이 나왔을 때 개수들 aa', bb', cc'이 다 똑같으면 부정의 식으로 해가 무수히 많은 게 되고요. AA'과 BB'은 똑같은데 X의 개수와 Y의 개수는 똑같은데 상수항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불능의 식으로 해가 없다. 평행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관련된 내용이 여기 평행과 일치의 조건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요건 나중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 1차 방정식 다 연결돼가지고 설명될 건데 상수항과 다른 건 평행, 그리고 상수항까지 똑같은 건 일치에서 만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거와 관련된 내용의 식을 정리하는 상황이 될 건데 아마 저번 시간에 나의 설명을 기억을 한다면 물론 시험 치기 전이었겠죠.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안 나는 거겠죠. 자, ax 더하기 y는 1이다. 그리고 x 더하기 ay는 1이다. 우리는 x의 개수 말고 y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a를 하겠습니다. 그럼 a제곱 x 더하기 ay는 a가 될 것이고 변변을 빼어주는데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뺄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a제곱 마이너스 1의 x 그리고 ay 없어지고 a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다시 식을 정리하시면 a 더하기 1과 a 마이너스 1의 x 합차의 공식이죠. a 마이너스 1이다. 만약에 이까지 풀었다면 한 30% 정도 푸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정리합니다. a가 1도 아니고 a가 마이너스 1도 아니라면 얘도 0이 되지 않고 얘도 0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x를 나누어 주면은 a 더하기 1분의 1이 된다 이겁니다. 1번입니다. 2번 a가 1이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요쪽도 0이고 요쪽도 0이 되기 때문에 0의 x는 0이다. 그럼 x에 무수히 많은 숫자를 집어넣어도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니까 해가 무수히 뭐 하는 겁니까? 많다가 되겠죠. 자, 세 번째 그럼 이제는 a가 얼마인 경우를 봐야 되겠니? 마이너스 1인 경우. 이제 여기가 0이 되는 경우죠. 그러면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2다. 힘들어요. 왜? x에 무수히 많은 숫자를 집어넣어도 좌변은 0인데 우변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지가 아무리 해를 찾고 싶어도 해가 없다라고 나타내지는 내용입니다. 또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하겠죠. 선생님, 이거 3개 다 적어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이걸 다 적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다 보면 적어집니다. 식은 다 적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거와 똑같은 내용이죠. 자, 다음 13-1을 가서 아까 수업의 시작 부분에 서두 부분에 누가 그랬죠? 3개도 나옵니까? 나왔네요. 그러면 1번의 방법과 2번의 방법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너무 쉬운 방법이라. 그래도 나왔다 그러면 이제 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 살펴는 봐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1번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선생님 봤을 때 이게 Z가 이렇게 해서 없어질 것 같아요. 얘네 둘이를 식을 더하기를 해볼게요.
4의 x 더하기 3의 y는 18이고요. 자, 얘네 둘이 식을 더하기 해보겠습니다. 2의 x 빼기 y는 4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보면 4의 x 마이너스 2의 y는 8이 되죠. 그런 다음에 얘네 둘이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5의 y는 10이 되어서 y는 2가 되네요. 그럼 여기 y에다가 2를 넣게 되면 여기는 얼마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3이죠. 2, 3은 6 빼기 2는 4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식. 제일 작은 식에다 집어넣어요. 3 더하기 2 플러스 z가 6이니 g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이 첫 번째 방식. 그럼 두 번째 방식은 뭐냐? 두 개씩밖에 없는데 세 개가 나와 있네요. 얘네 둘이를 더하세요. 2x 몇 y? 4y 몇 z? 6의 z가 얼마가 됩니까? 10입니다. 2로 나누면 x 플러스 2y 더하기 3의 z가 5가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1번 보세요. 여기 얘가 2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얼마인데요? 3이 돼야 돼요. 그러면 z는 얼마? 1이죠. 그럼 z에다 1 넣어봐. 3이 나와버렸네? 그럼 x는 0이라는 거야. x에다 0을 넣으면 2가 되려고 하면 y는 얼마가 되는데요? 1이 되지 않습니까? 끝났잖아요. 이렇게 푸는 내용입니다. 어렵다 생각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3-3번 소금물 할 건데 선생님은 이 소금물은 안 풀이를 안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풀이 안 한 게 하자. 교과 과정에서 빠져서 뭐 소금물이 안 나온다 이런 내용을 하도 많이 달아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하자. 자, 잘 보세요. 별것 아닙니다만 A에서 60g, B에서 40g을 퍼내어 섞었더니 7%의 소금물이 나왔다. 그러면 줘봐. A의 전체 소금과 물이 섞여 있는 소금물의 양을 small a라고 할게요. B에 소금과 소금물이 섞여 있는 전체 물의 양을 small b라고 하겠습니다. 그래 되겠습니까? 아니면 농도를 A%라 그러고 농도를 B%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농도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 첫 라인을 보는 겁니다. 첫 라인. 자, 소금물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우리가 그만큼을 퍼냈지 않습니까? 또 100분의 B의 소금물의 양을 퍼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분의 7에 몇 g이 되었니? 100g.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식을 좀 간단히 하기 전에 또 마지막 것까지 하고 합시다. 이거 봅시다. 여기는 100분의 A%의 40g과 100분의 B%의 60을 섞어서 100분의 9의 100을 만들었다 이거죠. 이제 100을 없애고요. 또 0도 하나 없앨게요. 2로 나누어 줄게요. 3, 2, 5, 2, 3, 5가 되겠죠. 자, 요 식은 2a 플러스 3b 더하기 45. 왜 더하기니? 는 45. 그 다음 요 위의 식은 3a 더하기 2b는 7호 35. 얘네 둘이 그렇지. 해서 가감 대입법을 쓰면 된다. 근데 이제 농도니까 농도를 잡는 게 맞습니다. 맞죠? 퍼낸 양은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었더니 아무거나 해라고 짜증을 내네 이 새끼. 그런 거는 알아서 하시는 거죠. 이제 뭐 그 정도까지 선생님이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기본 문제 13-4번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이제 중등 2 과정에서 다 했던 내용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이라 뭐 그렇습니다.
빈 물통에 3개의 수도꼭지 ABC로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A의 물통에 물을 채우는 걸 스몰 a, B 물통에 물을 채우는 걸 스몰 b, C 물통에 물을 채우는 걸 스몰 c라고 할게요. 근데 수도꼭지가 3개예요, 3개. 그러니까 물통이 이렇게 있으면은 수도꼭지 1개가 있고요. 또 수도꼭지 또 1개가 있고 또 1개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콸콸콸 물을 넣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양이 이 수도꼭지에 들어갈 수, 이 수도꼭지를 틀어서 나오는 물의 양을 A, 이 수도꼭지에서 틀어서 나오는 물의 양을 B, 이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어서 나오는 물의 양을 C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A 더하기 1B 더하기 1C를 했더니 물이 가득 찼다. 1로 보는 겁니다. A와 C를 틀어 물을 채우면 1시간 30분, 1과 60분의 30은 2분의 3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분의 3A 더하기 2분의 3C를 했더니 또 물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B와 C를 틀어 물을 채우게 되면은 2B 플러스 2C를 했더니 또 물이 가득 찼다 이거예요. 되겠습니까? 어이? 왜 1시간 반이에요? 1시간 반은 1과 60분의 30분이니 2분의 1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식을 엎어치고 매치고 어떻게 해서든 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만 가져가면 되는데 여기다 곱하기 2를 하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A 플러스 3C는 여기에 2B 플러스 2C는 1이니 C를 없애줄 수 있지 않습니까? 곱하기 1을 하고 곱하기 3을 하시면은 6A 더하기 6C는 4가 되고 그 다음에 6B 더하기 6C는 3이 되어서 변변을 빼봤더니 6A 빼기 6B가 얼마? 1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뭐 A 빼기 B는 6분의 1이다. 그럼 A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B 플러스 6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죠. 예. 자, 그러면 다시 풀이가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책에서 이제 다른 풀이로 풀었다고 해도 그냥 이렇게 왔으니 이렇게 풀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줄게요. 3B 더하기 2분의 1 맞습니까? 여기 A 대신에 B 플러스 6분의 1 넣었잖아. 어디? 3C잖아요. 아니 이제 해야지. 아직 안 했잖아. 그리고 더하기 3C가 얼마가 됩니까? 2가 되죠. 그러면 이제 3의 C는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돼야 안 돼요. 그리고 빼기 3B 그 다음에 3을 곱할 겁니다. 3분의 1 곱할 거예요. C는 2분의 1 빼기 B라고 나타내어지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요. 이렇게 A와 B를 A와 C를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이라는 식에 A 자리에 B 플러스 6분의 1 B 자리에는 그냥 B C 자리에는 더하기 2분의 1 빼기 B가 1이다라고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없어질 것이고 6을 곱하면 6B 플러스 1 더하기 3은 6이다. 맞니? 그럼 6의 B는 2가 되죠? B는 얼마가 됩니까? 3분의 1. 20분. 뭐가 20분? 20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3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C는 6분의 3 빼기 6분의 2니까 6분의 1 걸리잖아. 근데 이제 C가 또 6분의 1, 또 여기다 또 넣어봐. 그럼 A는 얼마가 되겠니? 3분의 1은 6분의 2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얼마야? 6분의 3. 즉 2분의 1이 되는 거야. 따라서 A는 2분의 1, B는 3분의 1, C는 6분의 1이다. 이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했는데 A와 B를 틀어서 채울 때
자, 그럼 뭐라고 적으면 되겠니? 어떻게 구하는 거니? 2분의 1 시간 x라고 하자. 더하기 3분의 1의 시간 x를 해서 전체 얼마? 1이 되는 걸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체에다가 6을 곱하면은 3x 더하기 2의 x는 6이고 5의 x는 6이니 x는 얼마가 됩니까? 1과 5분의 1이죠. 곱하기 12를 하시면 1과 60분의 12가 되어서 1시간 몇 분이 걸린다는 겁니까? 12분이 걸린다 이겁니다. 이게 연립 1차 방정식에서 그나마 조금 어렵게 푸는 내용인데 살짝 뒤로 두 칸만 가시면은 요 식의 아류작입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는 x, y, z, x, y, z, x, y, z가 나와 있는데 x, y, z는 하나만 주고 x, y, x, z 이렇게 줬을 때 어떻게 찾아 나가는 과정이냐 한번 너 해봐라 라고 약을 올렸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부분에서 이제 식이 하나씩 빠져 있는 거니까. 어떤 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법이 들어가 있는데 요것은요. 아니요. 끊는 건 조금 더 있다 끊어야 돼요. 요건 이제 어떻게 푸는 방법을 취할 거냐라고 하시면 생각보다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x는 2 플러스 y를 쓰시던지 아니면 y는 x 마이너스 1을 쓰시든지 원하는 대로 쓰시면 돼요. 어차피 x 두 개 집어넣고 y 두 개 집어넣는다라고 했을 때 x가 편할 것 같아요? y가 편할 것 같아요? X죠. y죠. 왜요? x는 제곱을 해야 되지만 y는 제곱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Y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x 해볼게요. 어떤 것이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자, x 대신에 이제 2 더하기 y를 넣을게요. y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y 더하기 2의 y 마이너스 y 는 1을 마이너스 0이라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자, y제곱 더하기 4의 y 더하기 4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4의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y제곱에 얘 없어지죠.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 음수를 곱하시면 이렇게 될 것이고 y 더하기 2 y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그렇다면 y는 하나는 마이너스이고 하나는 1이죠. 그러니까 y에다가 1을 넣게 되면 x는 3이 되고요.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x는 0이 된다 해서 이렇게 답을 두 개를 다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2번은 어떻게 됩니까? 등치법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역시나 x는 4-y를 쓰시던지 y는 4-x를 쓰시던지 뭐 쓰고 싶은데? 그래, 웬일이니? 4 빼기 x는 2가 되고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의 x는 2가 되니 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x 더하기는 0이라고 되겠지요. 맞습니까? 자, 이거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근해 공식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답이 깔끔하지 못해서 근해 공식 어쩔 수 없네요. 확인해야 되겠네요. 해서 y값 구해지면 x의 값 구해지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y값까지 나오겠죠. 이상한 거 없었어요. 전부 다 근해 공식인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돼 있어요. 뭐가? 요거랑 요거랑 똑같잖아. 뭐? 에이, 그건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야. 여기 집어넣었을 때. 자, 근해 공식을 쓰시면 x가 뭐가 나오냐면은요.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옵니다. 그러면 x 하나가 2 플러스 루트 2, x 하나가 2 빼기 루트 2라고 했을 때 여기다 넣어보는 거예요. 4 빼기 x 자리에 2 플러스 루트 2를 하시면 y는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2를 하시면은 y는 2 플러스 루트 2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걸 한 번에 적는 거예요. 플러스를 적었더니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를 적었더니 플러스가 됐으니 그때 y는 2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다 이 말이지.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한꺼번에 적은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거에 관련된 조금의 그런 복합적 요소입니다. 복합적 요소. 어떻게 되는지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1번. 나는 1번을 풀 때 상수가 0인 걸 찾아가지고 요거 0이죠. 인수분해를 합니다. 2x-y, x-y는 0이다. 2x는 y여야 되고 x는 y여야 하겠네. 그것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5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은 16이니 x의 제곱은 16이라 x는 4이거나 x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근데 x자리에 4를 넣으면 y는 8이 되고 x자리에 마이너스 4를 넣으면 y는 마이너스 8이 되지 않습니까? 한 개 구했고요. 이번에는 x제곱, x를 y에다 넣을 거예요. 그러면 5x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은 16이 되니 4x제곱은 16이라 x의 제곱은 4가 되죠. 그러면 하나의 x는 4가 되고 또 하나의 x는 마이너스 4가 되는데 x, y가 서로 똑같아야 되니 y도 4가 되고 y도 마이너스 4가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다행스럽게도 하나의 식이 인수분해가 될 때 상수항이 0이어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 풀이법이었고요. 여기 0이 인수분해 되는 풀이법. 근데 이번에 2번 같은 경우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0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최고차항을 없애주는 방법, 지금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으세요. 최고차항을 없애주는 방법 1, 상수항을 없애주는 방법 2. 아니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니까 이제 찾아진 거고, 그래서 2번은 최고차항을 없애보기 위해서 2x제곱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y는 12가 되고, 이 식에 2를 곱하게 되면은 2x제곱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의 y는 12가 되겠지요. 근데 웃긴다. 잘 보세요. 빼죠. 뿅뿅뿅뿅 뿅뿅 x 더하기 3y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x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y가 되죠. 이거를 구했다고 하면 이제 이 녀석을 두 번째 식에다가 넣어요. 여기다가. 솔직히 첫 번째 식은 좀 싫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3y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y는 6이다. 9y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y제곱에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은 0이다. 됩니까? 안 됩니까? 2로 나눕니다. 5x제곱 마이너스 2의 y 왜 y제곱 마이너스 2의 y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거죠. 5와 1과 3과 1에 여기 마이너스죠. 5에 y 자꾸 x를 적으려고 하네. y 마이너스 0이지. 자, y는 하나는 마이너스 5분의 3, y 하나는 1입니다.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5분의 3을 집어넣으면 x는 얼마가 돼요? 5분의 9.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x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푸시면 돼요. 만약에 3번처럼 나와 있다는 거야. 근데 자, 2번과 3번 문제의 차이는 뭐인지 한번 말해볼 수 있니? 그냥 아주 보이는 선에서의 차이. 상수항을 없애는 게 더 쉽다는 거지. 왜냐면 2번 i 갖춰져 있었던 거고.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은 7의 2배를 해보세요. 2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2y제곱은 14가 되죠.
자, 그 다음에 4x제곱 마이너스 9xy 더하기 y의 제곱은 14에서 변변을 빼보세요. 밑에서 위에 걸 뺄게요. 2x제곱에 마이너스 7xy 마이너스 y제곱은 0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 근데 생각이 미스였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자체가 인수분해가 안 되네. 아니, 인수분해가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안 되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게 왜 안 됐을까? 2를 곱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xy 2y제곱 14. 아, 내가 더해야 되는데 그래. 쏘리. 다음에 6x의 제곱 마이너스 11xy 더하기 3y 제곱은 0이다. 3과 2와 3과 1에 둘 다 마이너스죠. 은준 그때 웬일로 써먹었네. y 2x 빼기 3y는 0이다. 그럼 y는 x에 관해 정리할게요. x는 3분의 1 y가 되는 거고 x는 2분의 3 y가 되겠죠. 첫 번째 식에 넣는 게 편하겠습니까? 두 번째 식에 넣는 게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수가 민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3분의 1 y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y의 y 더하기 y 제곱은 7이다. 해서 y 값 두 개 구한 다음에 대입하시고요. 3분의 어디가? 몰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잠깐만 2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2분의 3 y의 y 더하기 y의 제곱은 7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나는 풀어봐라 하려고 했더니 한번 풀어보죠. 9분의 1 y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y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7이고 그냥 귀찮아서 9 곱합시다. y제곱 마이너스 3y 제곱 더하기 9의 y 제곱은 9, 7, 63이 되고요. 그럼 7의 y 제곱이 63이 되니 y 제곱은 9가 되죠. 그럼 y 하나는 9가 되고 3이 되고 y 하나는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그때 x의 값은 3분의 1y가 되는 것이니 3을 넣으면 1,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1 해서 두 개가 나오죠. 같은 방식으로 얘 푸셔야 돼요. 풀지 않. 어디가? 어디 요거? 여기 x가 지금 3분의 1 y라는 거잖아. 그래서 y가 만약에 3이 나왔다. y제곱이 9면은 y는 하나는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3이지. 그럼 3을 여기다가 넣었을 때는 x는 플러스 1. 그렇지?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같은 방식으로 다음 문제도 푸시면 될 것이고 요거 정리 다 했으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요거 지금 우리 그 공통근 앞에까지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못 끊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통근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게 한 묶음이기 때문에 끊기가 애매합니다. 이제는 이제 13-7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식에 대한 그 내용의 이해를 가져가면 되는데 변형식을 그렇게 외우기 싫어하시는 그대의 상황에서는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에이 여기 있잖아. 그래서 위의 식을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는 10이다라고 바꾸는 거예요. 근데 웬열 해야 되나? xy가 3이라고 줘버렸어요. 그러면은 도도도도도도도 3을 넣어볼게요.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6은 10이 되고 x 더하기 y의 제곱은 16이 되죠. x 플러스 y는 4이요. 고작 그거밖에?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4도 있고 거기에 xy는 3이고 거기에 xy는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x로 정리할래? y로 정리할래? x는 4 빼기 y를 여기 넣어서 찾고 또
x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를 여기 넣어서 또 찾으면 총 4개의 식이 나온다 이겁니다. 안 할 거예요. 2번은요. 얘 있죠, 얘. 얘를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의 더하기 xy니 xy는 7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x 더하기 y를 a라고 놓고 xy를 b라고 놓은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잘 봐야 돼요. a 더하기 b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밑에 식 보세요. a제곱 마이너스 b는 얼마입니까? 7이 되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b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 돼요? 안 돼요? 이거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럼 a제곱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더하기 a 더하기 5는 7이 될 것이고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죠. 그러면 a 더하기 2에 a 마이너스는 0이라서 a가 마이너스 2거나 a는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으면 b는 마이너스 3이고 a1을 여기다 넣으면은 b는 마이너스 6이죠.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그걸 기준으로 다시 식을 x 더하기 y인 a가 마이너스 1일 때 xy인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있고 x 더하기 y라는 게 1일 때 xy는 마이너스 6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조금 빠르게 후다다닥 풀어보신다. 하나만 풀어본다고 하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x의 y 자리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는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얘를 다 넘기면 x의 제곱 더하기 2의 x 빼기 3은 0이 되겠죠. 그럼 x 더하기 3의 x 마이너스는 0이 될 것이니 x가 마이너스 3이거나 x가 1입니다.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플러스 3으로 바뀌니 y는 1이 될 것이고 x1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y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이거 하나 풀었는데 xy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요거 하나 풀어도 또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럼 전체 몇 개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4개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꼼꼼하게 풀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있는 요 기본 문제 13-8번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셔도 됩니다. 과감하게. 차라리 과감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차라리 유제 풀까요? 굳이 안 풀면 좀 그럴라나? 과감하게 그냥 내가 제끼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실제 시험 문제에 가서 들어가도 되는 거고 연립방정식 푸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 여기서 한번 더 보면 될 것이니.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강의가 한 38분 정도 많이 지나고 있는데 끊을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끊을 지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풀어보시고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습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이 내용의 이해가 충분히 될 겁니다. 유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시작!